축구는 여기까지고. 자, 느바를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이 이기고 있구만. 좋습니다. 느방 어쨌든 요거 내일 아침에 또 그 분석합니다. 당연히 확정번호로. 오늘 초안이고. 다시 왜 끊었지? 잠시만요. 끊어져 있구나. 자, 4경기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경기 수는 적은데, 다행히도 뭐 아침에 8시 반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베팅할 수 있는 경기여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거 8시 경기 있고 있으면 좀 베팅하기 좀 짜증났을 텐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점만 적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틀려서 시청자 수가 줄었나? 어차피 다시 오게 될 거예요. 플러스 이쪽 클라우마 클리퍼스 플스 마이애미 세크 뱅피.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댈러스. 브루클린의 홈에서 또 펼쳐지는 매치고요. 브루클린 경기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벤트를 드렸었는데 귀신같이 또 1, 2쿼터 보고서 이번에 이기나 했더니 사실 배팅할 경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관전 느낌을 보고 있는데 역시나 자멸. 벤 시몬스 더럽게 못한다. 거의 뭐 최악의 마진을 지금 찍고 있고, 듀란트 같은 경우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력이 단순히 폼이 죽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시 감독이랑 이거 불화 때문에 진짜 좀 경기를 대충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벤 시몬스가 가장 문제예요. 수비적으로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브루클린 라인업 딱 보면 아시겠지만 벤 시몬스랑 아니 듀란트가 아니지, 벤 시몬스랑 지금 클락스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페이싱이 안 돼. 얘네는 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뭐 약간 레이커스 그런 느낌이야. 웨스트브룩도 슛이 없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 선수들 슛이 없었잖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듀란트랑 어빙, 그렇다고 얘네가 뭐 시몬스 같은 경우 그래도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건 좋은데 리모텍을 자주 가져가면서 상대를 흔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커딩 같은 플레이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특히나 클래스턴 같은 경우는 하든이 있었을 땐 하든이 엄청 공격적으로 잘 살려줬거든요. 또 어빙은 그렇게 그렇지도 않고, 지금 브루클린은 전혀 이 라인업에 이점을 못 살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치치의 댈러스를 만났고, 댈러스 같은 경우가 문제가 3점 야투에 대한 현재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돈치치.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그 당연한 그런 느낌이고 하고, 지난 뉴올리언스전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돈치치의 3점 야투는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지도카리만큼 올 시즌에 3경기 동안 안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전에 좀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넘어질 때마다 자꾸 이제 잡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막 손목 잡았다가 넘어지면 또 왼쪽 발목 잡았다가 오른쪽 발목 잡았다가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뉴올리언스전에 상당히 뉴올리언스가 4쿼터 초반에 많이 밀어붙였는데 돈치치를 되게 늦게 투입했어. 한 9분 정도에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6분 거의 반 지나가지고 돈치치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솔직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현재 브루클린이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경기 솔직히 저는 뉴올리언스전에 댈러스가 진 거는 솔직히 전반전에 방심했어요. 뭐 댈러스 경기 한두 경기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수비를,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댈러스랑 뉴올리언스 볼 때 지난 경기 때 잉그램, 자이언, 허브 존스 다 빠졌잖아요. 야, 이거는 뭐 댈러스가 뭐 그냥 이겠지 이거잖아요. 지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특히 1쿼터는 그냥 아예 수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맥기 같은 애들이 뭐 상대 그래도 쫄쫄쫄쫄 막 쥐새끼 같은 알바라도나 이런 애들 어떻게 막아? 가뜩이나 느려 터졌는데 여기서 앞선에 수비를 안 해주니까 상대가 너무 편하게 득점을 계속해서 가져갔었고 결국 그 차이를 벌어진 걸 좁히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또 뉴올리언스가 3점이 많이 터지고 댈러스는 침묵하면서 패배를 했던 거거든요. 키드 감독의 돈치치에 대한 기용도 아쉬웠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부상, 그러니까 몸 상태에 대한 이슈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총 하더라도 댈러스가 오늘은 그래도 상대가 브루클린이고 정신 차리고 수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댈러스는 지금 리그 거의 최강급 수비에 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전을 빼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 봤을 때 역시나 브루클린 백투백 일정이에요. 특히나 어빈이나 듀란트가 40분 가까이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현재 경기력이 영 형편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벤 시몬스부터 어떻게 해야 돼. 감독을 어떻게 하든가 벤 시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네츠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댈러스가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골 개오반에 2.5 마인 그리고 언더 봅니다. 언더. 댈러스가 조금 수비적으로 빡빡하게 가져갈 것 같고 다만 댈러스 역시도 3점에 있어서 기복이 있는데 솔직히 빵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돈치치 자체의 3점은 이번 시즌은 좀 확실히 컨디션이나 그럼에도 엄청 잘하긴 해요. 미쳤어요 거의.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좀 아직까지는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득점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오클라호마 대 LA 클리퍼스. 지난 경기 때 이제 클리퍼스가 뭐 폴 조지, 레너드 뭐 이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OKC한테 시즌 2패째를 허용을 했죠. 근데 둘 다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둘 다 더럽게 못했어요. OKC도 더럽게 못했어요. 근데 왜 OKC가 이겼냐? 여기는 골을 넣어줄 애가 있어요. 스가 나올 때마다 기본 그래도 한 30점 찍은 박아주니까. 여기는 뭐 없었잖아요. 노먼파일 컨디션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레지 잭슨 슈팅 원툴이에요. 리딩이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선수도 상당히 아쉽고 벤치에서도 지난 시즌에 뭐 폴 조진이나 레너드가 없었을 때 수비적으로 상당히 끈끈했던 그때 클리퍼스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두 번 질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폴 조지가 나온다고 보고 일반 승 정도는 데려갈 가치는 있다. 두 번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니 왜냐면 OKC도 너무 못했어 진짜로. 둘 다 최악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보여주는 팀들 중에 클리퍼스랑 OKC랑 동부 쪽의 디트로이트 경기력 개쓰레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OKC가 경기력이 좋아서 이긴 것던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번 경기는 클리퍼스가 잡아준다고 봅니다. 다만 핸디는 건드리가 좀 빡세긴 하다. 좀 빡센 느낌이 있다. 세 번째 골든 스테이트 대 마이애미. 이거는 골스가 이깁니다. 골스 6.5마일까지. 일단 마이애미는 백투백이고요. 물론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3쿼터에 릴라드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마이애미가 그때부터 이제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급격하게 조절하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20분 중후반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백투백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너무 노장이야 근데. 특히나 오늘 포틀랜드전에 라우리가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라우리의 아직까지 저는 믿음이 없다. 기복이 분명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골스 같은 경우에는 빨빨빨빨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죠. 물론 최근에 뭐 탐슨이나 디그린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나 혹은 탐슨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골스가 뭐 최근 경기에서 좀 고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는 골스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 경기 때도 제가 똑같은 분석을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지난 경기 어디였더라? 어디였지? 피닉스전에 제가 피마업을 보면서 그렇게 분석했잖아요. 골스가 약한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골스는 벌써부터. 그러니까 당장에 오포주나 또 누구야, 오포주랑 뭐 게리 페이튼 2세나 이런 애들이 이제 나가면서 골스에 있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해주거나 BQ 좋은 애들이 나가면서 당장에 벤치에서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 선수들이요. 어린 만큼 현재 미숙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무디나 이런 애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얘네 벤치만 싸그리 다 박아버리면서 잘 될 리가 없죠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골스가 의도적인 이제 벤치 키우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너무나 좀 그래도 안 좋은 경기력과 패배를 이제 계속해서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이거 마이애미 상대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탐슨의 출전 시간은 더욱더 조절해야 될 것 같고, 탐슨 안 나오는 게 이득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폼이 너무 안 좋아. 그런 부분이나 분위기 전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나 마이애미가 백투백인데 지금 일정도 상당히 타이트해요. 4일 동안 이제 3경기를 치러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골스 원정에서 특별히 힘을 쓸 것 같지 않다. 솔직히 일반승은 저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솔직히 골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기준점이 낮긴 한데 많이 좀 쫄리긴 해. 그건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는 그래도 마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왜냐면 마이애미가 어쨌든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물론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골스의 현재 그래도 젊은 애들의 에너지 레벨, 그리고 지들도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말아먹은 경기도 한두 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그래도 또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애미가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에는 현재 스쿼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골마 봅니다. 네 번째, 세크라멘토 대 멤피스. 이 경기 엄청 어려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 일단 세크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드디어 이제 오늘 내일 있을 경기부터 키건 머레이를 선발로 올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거의 뭐 세크라멘토 핵심이거든요. 루키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뭐 서머리그나 프리시즌에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고, 정작 정규 시즌 들어와서도 첫 경기 빠지긴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상당히 잘했어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더구나 세크는 지금 3연패이기 때문에 당장 엄청 급해요. 다른 팀들보다도 상당히 이제 급한 상황이고, 멤피스가 물론 딜런 브루스가 돌아와가지고 솔직히 한숨 트긴 했어요. 일단 수비 자체는 확실히 좀 더 안정감이 그래도 생기지 않았나 싶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 빠져있는 자잭주나 이 옵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이탈을 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그거는 세크가 한번 일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세크 프렌 4.5 기준점이 상당히 낮아요. 생각보다 4.5밖에 안 돼. 3연패인데 프렌을 보고 현재로서는 요거는 저는 이 경기를 베팅하지 않겠다 느낌의 프렌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오바, 세크가 멤피스한테 어쨌든 프렌이나 이거 하려면은 지금 자모란트 못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격해서 털어줘야 될 것 같다. 근데 현재 뭐 공격 쪽에서는 괜찮아요. 다 해줄 수 있고, 서울골 뭐 반즈나 얘네만 좀 살아나주면 되는데 그래도 갈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크 프렌 오바 쪽을 보고 오늘 NBA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